요즘 시장 뭘 해도 안 되는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변동성은 커지고 뉴스에 흔들리고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손절만 반복되는 그런 시장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이 타점은 또 나왔습니다. 이 기법이 요즘 시장에서도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위아래로 움직이는 횡보 장세입니다.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으로 쭉 살짝 아래로 흐르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 편에 방향성 있게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대각 고수들은요, 횡보 장세에서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관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기법, 전황 트레이더님의 대형주 추세 추종 전략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매일 달랐지만 대형주 추세 추종 타점은 꾸준히 시장에서 반복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전황 트레이더의 전략에 대한 디테일, 다시 찾은 새로운 장점, 그리고 응용법 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상황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물, 코스닥, 코스피의 선물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강하지는 않았고요. 코스피 현황도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역시나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대형주 추세 추종에서 종목을 가늠하는 9시 15분경에 거래대금 상위창의 현황입니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클로봇 6위, 원익 홀딩스가 11위, 그리고 12위에는 SPG가 등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을 살펴봐도 원익홀딩스가 2위에 랭크되어 있었고요. 클로봇이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등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창에 3개 종목이 플러스로 로봇 섹터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에는 2개의 종목이 로봇 섹터의 종목인 걸 확인했으니 금일 시장, 특히 장 초반, 월요일 장 초반에 전체 시장 사람들이 관심 갖는 섹터는 로봇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에서 이 프로그램의 순매수, 순위보다는 등락률로 종목을 가늠하는 것이 더 매매의 승률이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날도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클로봇이 14.32, 원익홀딩스가 14.14%였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클로봇이 더 강하게 치고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클로봇의 경우에는 15분봉 캔들이 일단 양호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고 일봉 차트상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자, 보통 대형주 추세 추종은 검증해본 결과 2번의 타점을 제공합니다. 장 초반에 3분봉 차트상 고점 대비 2%에서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오는 타점,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밑에서 우상향하고 있던 3분봉상 20선과 캔들이 만났을 때의 눌림 타점, 이렇게 2가지 타점을 제공하는데요. 장 초반에 섹터의 상승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이 강하게 되면은요,
2% 눌림 후 다시 반등하는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2% 하락의 바닥은 여기는 사실 4%입니다. 여기가 2% 정도인데 일단 4%까지 눌린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상승이 나오면 초반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활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우수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날 클로봇을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의 매수세 유입이 강했을 때는 초반 타점을 노릴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매수세 유입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려 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이유로 클로봇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봇의 시가총액이 3조 원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황 트레이더님의 기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3조 이상의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3조 이하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 이 첫 번째 양봉 캔들이죠. 눌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캔들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 구간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매수 타점에서 수익 구간을 제공했고요. 두 번째 타점은 우상향하던 20선, 3분봉 차트상 20선과 캔들이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났을 때라고 하기보다는 음봉으로 눌린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상승하는 지점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데 이때 20선에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이 장 초반에 이어진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날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조건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기법의 장점은요. 첫 번째, 재현성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자주 반복되면서 타점의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죠. 약세 장세, 횡보 장세에서도 유효하게 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목 선정 기준이 나름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평소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클로봇이나 원익홀딩스가 좋은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로봇 섹터 중에서 가장 크게 최근에 로봇 대세 상승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이 원익홀딩스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클로봇 같은 경우에 과거 25년도 1월부터 그때부터 50일 이동평균선 추세를 깨지 않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이어왔던 종목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장세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었겠지만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내가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과 거래대금 상위창을 보면서 종목을 조금 더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타점에서 수익 구간을 거의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잘 고르면은요, 수익 구간을 줬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매수해서 손실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조건 값들을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공부는 전황 트레이더님의 책을 직접 구매해서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그 기법의 흐름, 체계, 그게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암기하시고 그것을 실전에서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봇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아도 당일 섹터의 시황이 좋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 상위창에서도 여러 개의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그 섹터의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프로그램 상위 순매수 상위창에도 여러 종목이 상승세가 나오면 섹터의 시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점을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낮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이 만약에 내가 공부가 충분히 잘 되어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기회가 바로 오늘인 수요일날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금일 미국 증시의 상황입니다. 역시나 나쁘지 않았고요.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매수세가 나오고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살짝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미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애매하게 움직였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갭으로 와장창 무너져서 하락하는 날은 또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플러스 1%가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9시 15분경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을 살펴봤을 때 D&D 파마텍이 순매수 1위였습니다. 인벤티지랩이 6위였고요. 한국 BNC가 13위였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종목을 딱 봤을 때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공부가 평소에 되었다라고 하면 먹는 비만약 관련주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 섹터를 매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등락률이 높은 인벤티지랩을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D&D 파마텍도 그 자리가 좋았지만 D&D 파마텍은 그 자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자리고 인벤티지랩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는 자리였다.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인벤티지랩을 자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인벤티지랩 시가총액 3조가 되지 않지만 앞에서 경험을 했던 클로버스 사례를 곱씹으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클로버 사례를 보면서 시가총액이 3조가 되지 않아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수요일날 기회가 온 거죠. 자, 인벤티지랩은 과거에도 한번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벤티지랩 구글 메세라의 1.3억 불 투자 이 이슈가 있었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2025년 3월경에, 4월경이죠. 4월에서 5월경에 굉장히 높은 추세 상승을 보여줬고 이날입니다. 구글에서 메세라에 투자했다.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 이슈가 이때 터졌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의 중심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상승세가 나왔죠. 이 타점은 N형 패턴 타점을 제공했고요. 이 부분은 엔벨로프 상단선 터치하고 5일선, 11선 눌림 타점을 제공했습니다. 다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때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150일, 200일 눌림 타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좋은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고 오늘 같은 자리는 앞에서 일봉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역사적 신고가 다시금 도전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인벤티지랩은 사실 이 자리를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조금 아쉬웠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되돌아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종목은 모양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으로도 볼 수 있겠죠. 크게 상승, 베이스 구간을 크게 형성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전고점까지 되돌아온 다음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벤티지랩에 좋은 재료가 있다. 그리고 일봉상 좋은 자리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인벤티지랩 대응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9시 15분경에 일봉 차트 현황입니다. 깔끔하게 양봉을 뽑으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클로버보다도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시 13분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4분경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반 타점은
고점 대비 하락의 2% 바닥에서 반등하는 자리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 강하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캔들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가에서 바로 대응을 하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클로버 사례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눌렸다가도 갈 수 있는데 왜 눌렸다가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프로그램 매수세 때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면 갑자기 또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우호적으로 플러스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매수 타점에서 약 5% 이상의 상승세가 즉각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5% 부분에서 대부분 익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의 목표 수익이 5에서 10%인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초반 타점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세도 이 즈음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종목들은 이런 식의 변동성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장세 분위기가 활발한 장 초반에 이런 타점에서 노리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물론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런 타점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법을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오늘 자료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로버의 사례의 고찰이 어느 정도는 유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었고요. 이 기법을 다시 생각해보면 참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장세 분위기에서 손실이 거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복성, 재현성이 우수합니다. 패턴이 자주 발생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매일 시장을 관찰하면서 종목 특성, 재료, 일봉 위치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 지금 장세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면 다음날 슈팅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 전고점에서 익절을 하던가 목표 수익을 달성하며 익절을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장세에서는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법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시는데 자신감도 붙으실 거고요. 스스로 감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법화, 수익화 모델로 삼으셔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